저희 특강 수업에서는 4영역을 골고루 키워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첫 수업은 파닉스 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보통 파닉스로 시작을 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너무 학습적으로 치중이 돼서 스피킹이 안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파닉스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어요. 소리 인풋이 충분히 찬 아이들을 특강 추천인으로 선발을 하고 그 아이들이 레벨 테스트를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인풋이 되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문자 노출이 진행이 되어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강의 첫 시작이 파닉스가 될 수 있는 이유고요. 이 파닉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지금까지 소리로 알았던 거, 그리고 소리로 들으면 뭔가 연상이 되고 이랬던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을 이 알파벳 소리 규칙들과 연결을 시켜가면서 이 단어가 이런 소리를 내는 거구나,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문자를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리딩반에서는 파닉스 기초 알파벳을 일단 다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소리 나는 음가를 알게 하고, 단모음과 단자음, 그리고 장모음은 이까지, 장모음 이까지 가르쳐요. 그래서 매직 이라고 하죠. 크, 에이, 크 해서 이제 그 A 소리가 길어진다 해서 그 매직 이 장모음 소리를 가르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목표로 했어요. 목표를 하고 테스트를 보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 파이널 테스트 성취도를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테스트에 넘지 못했다, 이 아이가 이 기간에 이걸 다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이나 아니면 원장님께서 어머님께 충분히 상담을 드린 다음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이 파닉스 기초를 확실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레벨업을 하게 되면 파닉스 심화반, 리딩 앨번스라는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이중 모음, 그리고 그 배웠던 매직 2를 한 번 더 복습하면서 그에 따른 이중 모음과 이중 자음, 그리고 사이트 워드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과목당 3개월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개월에서 총 6개월 과정으로 파닉스 반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아이가 문자를 인식을 한다, 문자를 보고 완전히는 못 읽어도 더듬더듬 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터뷰 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반에서는 조금 더 스피킹을 자유롭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너 이렇게 말하고 싶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뭔 말했지? 그러면은 너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야.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하면 돼라는 거를 차근히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제 말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터뷰 반부터는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영어 100%로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지만 이 아이가 한국어를 말하고 싶어도, 왜냐면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국어로 말하면 편하니까 그렇게 그냥 빨리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해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아니야, 이 수업에서는 정말 영어로만 하는 거야 우리가 라는 거를 딱 아이들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그대로 선생님이 수업을 이끌어 가신다면은 아이들이 정말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엉터리 영어더라도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엉터리 영어가 조금 더 완벽하게 완전함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터뷰반부터는 무조건 영어 100% 수업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그림 묘사, 그림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문장으로 바꾸어서 이제 쉬운 문장부터 시작해서 좀 더 어려워질 건데 바꾸어 말하는 거를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인터뷰 수업에서는 이제 인터뷰라는 섹션이 있어요. 인터뷰 섹션에서는 아이들에게 궁금한 것들,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Q&A 형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의 대답을 적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걸 연습해서 정말 인터뷰가 되도록, 내가 질문하고 아이가 대답하고 이게 되도록 좀 만들어주는 수업이에요. 이제 이런 수업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생긴 반이 이 리딩 스토리 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나중에 나올 디베이트 반에서 이제 바로 컴프레hen션이 들어가는데, 그걸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글을 보고 그 글의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리딩반과 리딩 심화반 한 번 했다고 해서 모든 파닉스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았던 파닉스, 배웠던 파닉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규칙을 총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읽어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단어를 외우고 이런 학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리딩 스토리 반은 방마다 들어가는 진입 시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인터뷰 1이 끝나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레벨 쉐도잉 2-1, 그 다음에 2-2반이 끝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이 결정을 해서 그 다음 레벨에 스토리 반을 언제 넣으면 좋을지를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쉐도잉 반이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쉐도잉 반은 인터뷰 반에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 신기한 게 이 3개월 한 과정에 패스를 하고 나면 진짜 그때부터는 정말 영어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알아듣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 말을 하는 거에 겁을 내지 않고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그때 확 유창성을 키워주는 거죠. 유창성을 키워주기 위해 쉐도잉이라는 툴을 이용을 하고요. 이 쉐도잉은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자막 없이 이 아이가 더빙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도도 분명히 생길 수 있고요. 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그 영화가 재밌으니까, 따라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몰랐던 단어들도 많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원어민의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리스닝 스킬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쉐도잉 겨울왕국과 모아나 각각의 단계가 3개월씩 해서 6개월 동안 쉐도잉 연습을 하면서 아이의 어떤 그런 영어 실력들이 점차 한층 높아지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디베이트 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디베이트 전에
또 하나 신설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터뷰 반과 이 쉐도잉 반을 다 묶어서 한 복습을 시켜주는 반이 하나 이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스크랩 반이라고 하는데 모든 내용들을 다 스크랩을 한다. 배웠던 내용들을 다 스크래핑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로 묶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하고 그 내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 형태로 아이들이 이제 스크랩북을 다이어리처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내가 이제 넣고 싶은 내용들을 이 배웠던 내용들에 의거해서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발표 연습을 해서 엄마 아빠를 모시고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 쉐도잉에서 배웠던 겨울왕국 모아나 이 쉐도잉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고 단어들도 다시 한번 외우면서 그때는 조금 몰랐던 것들을 이번에 다시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영어로 질문하면 대답이 되잖아요. 배웠으니까 대답이 되는 것들을 이제 말로 할 수 있었던 그 배운 문장을 쓰는 걸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라이팅을 연습을 시킨다. 그 반이 스크랩 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스크랩 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디베이트 반에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디베이트 반에 들어가면 먼저 아까 그 스토리 반이 생기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글을 읽고 그 패시지의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바로 그 이해력을 요하는 컴프레hen션 질문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읽어내는 것도 약간 어려운데 그 내용을 바로 이해해서 답변을 하려니까 좀 어려운 감이 있어서 그 이제 리딩 스토리 반에서 그런 문해력을 키우는 그런 수업들 연습을 좀 했어요. 그 컴프레hen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우리 스크랩에서 라이팅 많이 연습했잖아요. 간단한 장문이 들어갑니다. 간단한 장문이 들어가고 쉐도잉과 인터뷰는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쉐도잉과 인터뷰는 그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난이도가 그 레벨에 맞게끔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터 반에서는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영어로 생각 열기라고 쉽게 써봤는데 그 매 주제마다 유닛마다 물어보는 토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픽에 찬반으로 나누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그 이유는 무엇이야 라는 것들을 좀 말로 할 수 있게 하고 쓸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에게 게임처럼 디베이트하는 시간을 주어줘요. 그러면 아직 디베이트 기초반이기 때문에 스타터 반이기 때문에 막 유창한 디베이트는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해하네? 내 말뜻을 통했네? 이런 재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게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논리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좀 논리를 찾아가는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게임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3초 이상 시간 주잖아요. 3초 동안 만약에 침묵을 하면 지는 거예요. 그 agree 팀이. 예를 들어 disagree 팀이 3초 동안 침묵을 했다. 그럼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만 이야기를 하지 않게 다 그 순서를 정해놔요. 1, 2, 3, 4번을 정해놓고 1번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바로 agree 팀에서 뭐 질문을 하던가 그 너의 얘기를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질문을 하던가 아니면 그 내용에 반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게임처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엉터리더라도 막 표현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내가 좀 말하는 게 스피킹이 좀 실력이 늘은 것 같아 하면서 좀 자신감이 뿜뿜하는 그런 수업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디베이트에 확 빠져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업이 My First Discussion and Debate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이 영어로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이런 레벨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디베이트 중급반이라고 해가지고 초중급반이라고 해서 픽션과 넌픽션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디베이트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디베이트 이소부화에서 아이들이 흔히 알고 있는 좀 익숙한 그런 이야기들로 풀어내서 왜 이 여우는 포도가 먹고 싶었을까? 뭐 이런 것들 질문을 해서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디베이트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스타터에서는 딱 찬반으로 정해져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고 정말 내가 상상력을 펼치는 대로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책 많이 읽거나 이런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수업이고 반대로 정확한 거 좋아하거나 이과에 그래도 수학, 과학 잘하는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수업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키워줘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이런 수업들로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채워질 수 있다라고 또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어로 상상하고 그다음에 토론 전략을 여기서부터 배우게 돼요. 이제 My First Debate에서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해당 유닛에 주어지는 전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네 경험을 토대로 대답을 해봐. 아니면 너가 예시를 통해서 대답을 해봐. 아니면 앞에 그 텍스트에서 인용구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봐. 이런 전략들을 매주 배우기 때문에 그 전략에 맞춰서 또 디베이트 의견을 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논술 배우잖아요. 그 논술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원서반이 이제 다음 원픽션 들어가기 전에 나왔어요. 그 이유는 픽션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많이 열어놓고 이제 글을 읽는 재미를 찾은 딱 이 시점에 원서반이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이제 글자를 읽고 내가 생각해내는 그런 사고력을 더 많이 키워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 원서반에서는 챕터북에 이제 아주 딱 진입하기 좋은 챕터북 시작하기 좋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Nate the Great 챕터북 8권을 골랐고요. 이 Nate the Great는 탐정 그 아이가 케이스들을 계속 이제 풀어내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 내가 만약에 네이트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독 서머리도 하고 라이팅 그 독서복도 쓰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런 수업을 해요. 이 다음에서는 논피션 기초 여기서부터 이제 이과 아이들이 빛을 발하는 거죠. 왜냐면 사실적으로 딱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 다양한 이제 사회 문화 글 그다음에 사실에 맞는 사실적인 글들을 읽고 이 영어로 사실 주장하기 그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그 토론 전략을 조금 더 어려운 전략들을 배우기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별자리 단계부터는
레벨이 4-2예요. 레벨이 4 중에서도 2번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고급 디베이트로 분류가 돼서 좀 에세이를 맞춰서 글의 구조에 맞춰서 내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내고 서포팅 아이디어를 내고 컨클루전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논피션이 또 나와요. 논피션 심화. 근데 여기 논피션 심화에서는 기초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금 더 자연과학, 앞에서는 사회문화였거든요. 여기에서는 자연과학과 관련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내 주장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냐면은 스테이트먼트를 쓰고 서포팅 아이디어를 2개 내지는 3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 주머니를 더 열게끔 하고 그 생각 주머니를 열린 거를 바탕으로 글로 완전한 글로 써낼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이 논피션 심화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레벨 5부터는 소설반, 영상신문반, 스피치반 이렇게 있는데 각각에 맞는 그런 수업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 영어 실력들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마치고 나면은 저희 학원 아이들은 말하기 대회를 준비를 시키고 나갈 수 있게끔 돼요. 근데 마지막 레벨에 제가 이 영어 말하기 대회 반을 넣은 이유는 사실 그 앞에 넣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좀 양심적이고 싶었어요. 원고도 스스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원고 선생님이 써주고 달달 외워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원고도 아예 자체가 자기 자신 직접 쓸 수 있고, 뭐 이제 문법적인 이런 천장만 좀 고쳐주면은 내가 내 생각도 스스로 열어낸 거를 바탕으로 주제를 좀 잡고 그 주제로 원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돼야지만 정말 말하기 대회를 나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로 내보내니까 정말 그 원고의 깊이가 다르기는 달라요. 물론 말하기 대회, 국내 대회에서는 그 원고의 깊이까지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 고학년 이상,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이상 아이들은 당연히 원고의 깊이를 보지 않는다고 해도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심사위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제 문장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딱 다르다는 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창한 말하기 실력과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은 소리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좋아요. 발음이 워낙 유창하게 들리고 원어민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런 높은 발표력을 가지고 말하기 대회에서도 좋은 상을 수상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탑간으로 분류되는 수업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1기와 2기에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좀 특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유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수업들도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또 정규반을 준비를 하면 좋잖아요. 그것도 좋고 그리고 실장님이나 원장님이 나중에 상담하실 때 또 사용하실 수 있게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강 추천인을 선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특강이 오픈이 되는데 이 특강 추천인을 선발을 할 때는 원장님이 혼자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의 다 도움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때 이 아이는 조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요럴 때는 태도가 안 좋지만 이렇게 잡아주면 태도가 좋아지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맞는 그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추천인을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천인을 선발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오감님께 이제 재원생이어야 하고요. 비재원생은 받지 않아요. 재원생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정규반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리틀반 5, 6세는 안 되고 그리고 브릿반인 아이들도 아직 안 돼요. 정규반 겨울학업 이상 아이들만 특강에 들어올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이제 학습적으로 많이 준비가 된 아이들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은 최연소가 6세 아이도 시작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어느 정도 인풋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네, 왜냐면 특강을 통해 아웃풋을 낼 건데 어떻게 아웃풋이 이미 나온 아이들만 뽑을 수 있겠어요? 인풋이라는 거는 아직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태도가 또 좋고 어느 정도 말하면 알아들게 왜 눈으로 끄덕일 수도 있고 TPR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했는데 그게 행동으로 빨리빨리 옮겨지고 뭐 이런 아이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 얘는 딱 보면은 과제가 들어가면은 탈락될 것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정규 수업도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서 뭐 음원도 잘 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 수업도 어려워하는데 과제가 들어가면은 정말 이 아이는 받아들여지는 거 없이 다 흘러나갈 것 같다. 이런 아이들은 준비가 안 된 거고요. 과제를 내주면은 어머님이랑 아이가 같이 잘 준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학생 그리고 또 학습이 준비된 학생 아이들을 추천인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아이들을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이랑 선생님이랑 의견을 공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테스트를 봐요. 이 레벨 테스트는 총 4가지. 파닉스, 리딩, 스피킹, 라이팅까지 보는데 여기 보시면 그 연구소 카페에 아직 다 가입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연구소 카페에 들어가면 이 레벨 테스트 용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